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요, 지금 살펴본 대로 공제금액에다가 증가 인원수 있으면은 1,100만 원이나 700만 원이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해만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있고 중소나 중견기업은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해만 공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까지도 공제가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1+2 제도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청년을 한 명 고용하면은 1,100만 원 공제되죠? 1,100만 원 공제되는데 그 해만 공제되는 게 아니라 2년 더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랑 2차년도, 그 다음 연도인 3차년도까지 공제돼서 총 3,300이 공제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청년 한 명만 고용하면 3,300, 3명 고용하면은 9,900이죠. 세액 공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1차년도 공제라고 할 거고요. 2차년도랑 3차년도를 공제받는 요건이 있어요. 2차년도랑 3차년도도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2차년도랑 3차년도에 그 2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은 추가 공제를 적용 안 합니다. 공제 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은 2차년도와 3차년도를 배제하는 거니까 감소하지 않으면은 2차년도, 3차년도가 공제가 되죠. 그 말 뜻은 같이 자, 감소하면은 추가 공제가 배제되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고용이 유지만 돼도 2차년도랑 3차년도는 공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감소하면은 2차년도, 3차년도 공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추징세까지 나옵니다. 이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은 추징세액이 나와요. 예전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을 하는데 이 추징하는 부분, 이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먼저 로마자 1번이 1차년도 추징인데 이 1차년도 추징이 계산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이걸 오늘 다 이해하고 갈 거예요. 1차년도 추징이 있는데 자, 이 로마자 1번에 보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요때 상시근로자나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를 지금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몇 년도에 생긴 규정이냐면 201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몇 년도? 2019년도를 결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연도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지금 이 규정은 2019년도의 규정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로마자 2번에 가보면 1의 기간, 로마자 1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됐죠. 그럼 이건 언제 해당되는 규정이에요? 2020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오늘 로마자 1번만 해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실게요. 적어놓긴 했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고 요거는 다음에 또 공부하셔야지 돼요. 다음에 또 강의를 들어오시거나 김태원 쌤사의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나중에 이건 또 나올 거예요. 앞에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사례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여기 잠깐 보시면 어떤 회사가 2017년도에 고용 인원은 없었어요. 고용 인원이 0명이었다가 2018년도에 10월 달에 청년 1명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청년 1명을 고용하면은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1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만 상시 근로자 수는 그냥 0이죠, 쭉. 그러다가 10월에 1명, 11월에 1명, 12월에 1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2018년은 3명이죠. 3명이고 12로 나누면은 0.25명. 0.25명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청년이 0.25만큼 늘고 청년 외는 안 늘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전체 청년 플러스 청년 외, 이 표를 계속 공통적으로 쓸 거니까 한번 봐세요. 청년하고 청년 외가 합쳐진 상시 근로자는 0.25명 늘어나죠. 그럼 2018년도에 세액공제는 0.25명 늘어났죠? 청년의 공제금액 1,100해서 275만 원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로 넘어왔을 때 이제 2019년도에 이 사람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시켰어요. 고용 유지했으면 고용은 증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이 증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만 그 상시 근로자 수는 계속 1111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합치면 몇 명? 12명이고 12개월로 나누니까 몇 명? 1명.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0.75명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이 표에 보시면은 청년이 0.25에서 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0.75명만큼 늘어나게 되고 2019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자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 아까 맨 첫 번째 장 프린트 맨 첫 번째 장은 어떤 요건일 때 1차년도 세액공제가 돼요?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그게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이 계속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계속 이 개념을 반복할 거니까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은 1차년도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0.75 늘어났죠? 곱하기 1100하면 825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1+2 제도가 된다 그랬죠. 1+2 제도가 되려면은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우리 잠깐 앞에 가보시면은 요거예요. 요 공제 배제 요건에 들지 않으면 2차년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공제 배제, 언제 공제 배제가 된다 그랬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은 배제된다 그랬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은 2차년도나 3차년도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 볼게요. 다시. 지금 보면은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2차년도 공제도 되는 거예요. 2차년도 공제라는 거는 여기 있었던 금액이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여기 275만 원. 따라왔죠? 그래서 합쳐서 얼마? 1100만 원 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안 적었는데 다음 연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안 자르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도 2020년도 고용 인원이 몇 명? 1명이죠. 그러면은 2020년도는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는 없죠. 왜냐하면 1차년도 공제는 아까 요건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맨 프린트 맨 첫 번째 장 뭐였어요? 상시 근로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진 않았죠. 그럼 1차년도 공제는 없죠. 그러나 2차년도나 3차년도 공제는 뭐였었어요? 감소하지 아니하면. 이거 기억나세요? 감소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825만 원이 이때가 1차년도니까 얘는 그거의 2차년도 세액공제. 얘는 이게 전년도에 2차년도 쓰니까 이번엔 3차년도 세액공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얼마? 1100.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유지했으면은 얘가 2차년도였으니까 얘가 3차년도 세액공제. 순차적으로 넘어왔죠. 자, 그러면 다 더해보면 275, 1100, 1100, 825. 합치면 총 얼마예요? 33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을 1명 고용하면은 고용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1+2 제도 3,300이 공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고용을 할 때 뭐 청년이든 청년 외든 1월 달에 꼭 고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딱 고용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은 0.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지금처럼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청년은 1100 곱하기 3번 해주는 거고 청년 외는 700 곱하기 3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예제예요. 네, 여기까지 보고 2차년도나 3차년도까지 간다는 걸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 세액공제가 올해 이제 개정된 시행령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고용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져요.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2018년도의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3년도를 보면은 청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청년은 전년도 대비 20명이 늘어나고 청년 외는 10명이 증가돼요. 합쳐서 전체 상시 근로자는 우리 30명이 증가됐다. 이런 그런 사례죠. 그래서 2018년은 청년은 이제 20명 이제 증가. 청년 외는 10명 증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계산할 때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20명 곱하기 1100 했으니까 2억 2천.
세죠. 10명 곱하기 700에서 7천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은 2억 2천, 그 다음에 7천만 원에서 총 2억 9천이 공제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근데 그 다음 연도를 봤더니 안타깝게도 줄었어요. 4명 줄고 얘는 마이너스 2명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몇 명? 6명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줄어들면은 2019년 청년은 이제 마이너스 2 감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감소, 청년 외는 마이너스 2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2019년도에 대한 1차년도 세액공제는 없죠. 왜냐면 아까도 살펴봤듯이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돼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안 했으니까 1차년도 세액공제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2차년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까 뭐였어요? 감소하면은 못 받는 거였죠.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보면 더 좋은데 여기 보시면 2차년도나 3차년도 세액공제를 할 때는 자 보세요. 다음 구분에 따라 2차년도나 3차년도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죠. 아까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전체 마이너스 6 전체가 다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은 청년과 청년 외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를 둘 다 적용을 안 해줘요. 2억 2천도 추가 공제 안 하고 7천도 추가 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보면 얘도 없는 거예요. 청년과 청년 외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추징세액이 있어요. 추징세액. 추징세액 파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새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때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는요. 자 보시면 크게 잘 찾아가야 돼요. 어떤 계산식을 쓸 건지를. 가로 1번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 2는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잠깐 볼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제 2번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죠. 그러면은 가로 1번 적용해야 돼요. 가로 1번인데 가로 1-1과 1-2가 있어요. 가로 1-1은 청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수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청년이 몇 명 감소했어요? 청년 4명 감소했죠. 근데 전체는 몇 명 감소했어요? 6명 감소했죠. 그러면 가로 1번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로 2번이 적용돼야 돼요. 이 가로 1번은 청년이 전체보다 더 많이 감소했을 때 얘기예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이게 예제 3번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현재는 요게 적용됩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걸 보시면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감소인원 곱하기 공제금액, 청년 후에 감소인원수 곱하기 공제금액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청년 몇 명 감소했어요? 4명이니까 4명 곱하기 1100. 청년 외는 2명. 2명 곱하기 700. 그래서 감소한 인원 4명 곱하기 1100에서 4400, 2명 곱하기 700에서 1400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추가로 납부를 하면 돼요. 안 어렵죠? 아직 어려우면 안 돼요. 늘어나면 늘어난 인원수 곱하기 이거고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이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규정들에 보면은요, 원래 세액공제를 해줬다가 뭐 몇 년, 뭐 2년 또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있어요. 그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은 추가로 이렇게 추징세액이 나오면서 이때 이자 상당액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10,000분의 2.5 이렇게. 그런데 이 규정은 나올 때 이자 상당액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자 상당액 규정이 없어요. 추징세액에. 그래서 이자 상당액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거 괜히 뽑아놓긴 했는데
다 나가버리면 나중에 추징될 텐데 그럼 나중에 또 괜히 이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자 상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제 받을 땐 받고 나중에 좀 줄어들면 그때 가서 다시 납부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어떤 효과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낼 세금 나중에 미뤄서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제 2번까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좀 복잡한 사항이 좀 나와요. 반상이 나오는데 자 예제 3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2018년에서 17년에서 18년도 온 거는 동일하게 가고요. 자 이번에는 좀 볼게요. 몇 명이 감소하는지. 감소한 인원수가 청년은 10명이 감소했죠. 마이너스 10. 청년은 마이너스 10 감소. 자, 그런데 청년 외는 4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의 상시 근로자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6명이 감소하는 구조로 돼 있죠? 6명 감소. 이 경우를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2019년 세액공제,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뭐였죠? 1차년도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받죠? 프린트 맨 첫 번째 장.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뭐 해야 돼요? 얘가 감소하지 않아야 되죠? 감소하면 일단 2차년도 세액공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징세액인데요. 이 추징세액 계산할 때 아까 요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저희는 가로 1, 2번에서 비교해 보면은 가로 1번 계속해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했어요. 청년이 마이너스 10, 청년 외는 플러스 4인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요 규정이 적용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인원 몇 명? 10명.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인원 6명. 얘가 더 크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로 1-1이라는 건 뭐냐면 청년은 줄었는데 청년 외는 좀 늘어난 거예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수라고 돼 있어요. 자,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몇 명이에요? 전체 몇 명?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10명. 그리고 상시 근로자의 감소 인원 몇 명? 6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청년 등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1,100. 청년 등 외 공제 금액 700. 뭐야 이게? 그래서 4명 곱하기 400 해서 1,600.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몇 명? 6명. 여기 아까 6명. 전체 6명 감소 요거. 6명이니까 6명 곱하기 1,100에서 6,600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돼 있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이제 프린트 이제 출력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요 프린트는 그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특히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로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첨부가 돼 있을 거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 프린트를 제 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운받고 싶으면 거기서 다운받으세요. 김태원 세무사 페이스북, 예, 김태원 한 칸 띄고 세무사, 예, 들어와세요. 패치인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받아드립니다. 받아주시니까 거기서 받아보시면 보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전체 청년이 감소한 인원 10명에서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6명 빼서 청년 등 공제 금액에서 청년 외 공제 금액을 빼서 1,600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6명 곱하기 1,100에서 6,600. 이렇게 추징세액이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모르겠죠. 대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법조문을 갖고서 그대로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이대로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 들어보세요. 청년 몇 명 감소했어요? 전체 10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명이면 1인당 1,100이니까 1억 1천은 그냥 확 때려야 돼. 이렇게 1억 1천 확 때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회가 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0명을 다 때리려다가 4명은 늘었으니까 6명만 1,100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100은 때리고 늘어난 700은 원래 공제를 해줘야 돼. 맞잖아요. 자, 1,100은 납부하고 700은 공제해야지 되니까 차익인 얼마만? 400만 때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됐어요? 살짝 이해가 되죠? 오늘 이따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이해 안 될 거예요. 봐봐. 10명이 감소했으니까 원래는 10명 곱하기 1,100에서 1억 1천 다 때려야 되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그 금액이에요. 다 때려야 되는데 4명은 증가했잖아요. 4, 7에 28 더하면 이 금액이 되니까 딱. 자, 그렇다 치고 자, 여기 몇 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의 수가 계속 나와요. 제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올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소해 봤을 때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5가지 경우의 수에 해당돼요.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원래 경우의 수 훨씬 더 많은데 최소화했어요. 최소화해서 그 다음 4번째 경우의 수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똑같아요. 전체 30명 늘어났고 20명, 10명에서 2억 2천과 7천만 원 2018년도에 받은 건 똑같은데 자, 이번에 청년은 8명 늘었죠. 그래서 청년은 8명 증가했는데 청년외가 감소해요. 청년외는 3명이 감소했죠. 청년외가 3명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해요? 5명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막 이건가 저건가 막 복잡해질 텐데 3가지의 경우 똑같이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2019년도 세액공제가 되느냐인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프린트 첫 번째 장 보세요. 2019년도 세액공제가 되는 거, 올해 세액공제가 되는 요건은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상시근로자,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인원 대비 증가 몇 명 했어요? 청년 8명 증가했죠? 그래서 8명에다가 곱하기 1,100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이 청년이 증가하긴 했지만 청년외가 3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체 고용이 증대된 건 몇 년? 몇 명? 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5명만 공제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작년 있잖아요. 작년에 그 2018년도, 19년도 이때 법조문에 보면은 8명으로 이거를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기죠? 8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5명을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설이 분분했어요. 홈택스에다가 질문하면은 이거는 5명으로 해야 될 것 같으나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예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쓸데없는 답변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 10일 날 조세특례제한법 법조문 본법을 수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청년이나 청년 등 증가한 인원 곱하기 공제금액, 청년이면 청년 증가한 인원 곱하기 1,100, 청년외면 청년외 증가한 금액 곱하기 700 하죠. 근데 요 밑에 보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즉 청년이 8명 증가했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면 5명을 한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게 12월 10일 날 2019년 그때 세법 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명문화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정을 하면서 19년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법인세 신고 때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 이제 개정이 돼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사례에 들어가 보면 요거까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5명이에요. 5명이고. 그 다음에 청년외는 없죠. 줄었으니까. 원래 증가인은 곱하기 700 해야 되는데 감소했으니까 이건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차년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볼게요. 2차년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우리 요 규정을 다시 봐야 되겠죠. 추가공제 배제. 자 보세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요건데 지금 우리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왜냐면 청년은 8명 증가, 청년에는 마이너스 3명이기 때문에 전체 상시근로자는 5명 증가했어요. 자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인데 보시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청년은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가 공제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억 9천을 다 받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배제 요건 두 가지에 다 안 들어요. 둘 다 받습니다. 둘 다 받고요. 추징세액도 한번 볼게요. 추징세액 규정. 추징세액에 보면은 자 가로 1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요게 지금 우리가 다뤄봤던 예제 2번하고 3번이죠. 요게 요거였고 지금 보면은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지금 얘기죠. 상시근로자 수 안 감소했죠.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죠. 근데 지금 청년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추징세액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끝나요. 세액 공제만 되고 추징세액도 없고 2차년도 세액 공제도 다 받습니다. 자 근데 요게 서로 뒤집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요 얘기까지 다뤄볼게요. 똑같이 60명에서 65명 되는 것 같은데 요 상황만 살짝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예제 5번. 이번에는 청년은 줄고 청년 외는 늘어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청년이 다 퇴사했어. 근데 채용 공고를 냈는데 청년이 안 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안 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예제를 살펴보면 자 청년은 마이너스 2명 줄어들었고 청년 외는 7명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 상시 근로자가 5명 증가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보시면 일단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첫 번째 장에 나왔듯이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차년도 세액공제는 되는 거예요. 되는데 얘는 늘어난 인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늘어났죠. 몇 명? 7명이 늘어났지만 올해 개정세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명 곱하기 700만 원에서 3,500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아까 어떤 페이지를 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언제 어떤 페이지를 보는지를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얘를 보셔야지 돼요. 자, 볼 때 우리 1번 일단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 감소 안 했죠? 뭐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되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지금이죠. 청년 2명 감소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보시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자 보세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세요. 청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외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는 청년만 감소했으니까 청년 외는 감소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둘 다 감소했으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사례의 경우 마지막 5번째 사례는 2차년도 세액공제 청년권 못 받지만 여기 있는 요 7천만 원 요 밑으로 내려와서 2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죠. 이렇게. 그 다음 추징세액을 가볼게요. 추징세액 다시. 추징세액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저희가 예제 2번, 3번에서 다 다뤘어요. 그렇죠?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하는 경우.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죠? 청년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했죠. 자,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려면 지금 여기 아까 오른쪽에다가 적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청년은 2명 감소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청년 외가 늘어난 경우죠. 이 경우에 해당되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에 감소한 인원 2명이죠. 그 다음에 청년등 공제금액, 청년회 공제금액 400. 얼마? 800을 추가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례 보면 이 2명에다가 1100에서 700 빼서 400 곱해서 800을 납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2018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지금 보면은 이 5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가 생겼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프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그때 중에 찾아서 하나 어떤 조문을 적용할지를 체크하셔서 이거를 사후관리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의 제일 빨리 듣는 걸 거예요. 왜냐면 시행령 공포 지금 강의 찍는 오늘 날짜에 국무회의까지만 통과될 거 아직 공포는 안 해서 공포 대기 중인데 곧 공포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는 공포되는 날 아마 마지막 최종 확인하고 한번 올릴 건데 가장 빨리 듣는 겁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드시는 분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강의 김태원 세무사의 세무회계 클래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단 요 PPT 자료는 다시 한번 저의 김태원 세무사의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패치 신청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